이번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보는 실습 시간이에요. 처음인 만큼 그림을 완성하는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케치는 트레이싱으로 좀 더 쉽게 진행해 볼게요. 트레이싱은 안 좋은 인식이 있죠.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요. 배웠던 구도를 직접 사진 위에서 복습하는 시간도 되면서 꽤 도움이 됩니다. 이 다음 실습부터는 직접 그려볼 거고요. 이번 시간은 트레이싱 하는 법을 배워볼게요. 드로잉 브러쉬로 진행할게요. 색상은 적당히 진한 갈색으로 선택합니다. 갈색으로 칠하면 나중에 채색과도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채색하기도 쉽고 또 선색이 너무 어둡지 않아서 검정일 때보다 더 과감하게 잘 그릴 수 있습니다. 트레이싱은 아래에 사진을 깔고 그 위에서 따라 그리는 방식이죠. 우리는 사진의 요소를 아주 섬세하게 다 따라 그리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고요. 실제로 그릴 때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구도, 비율, 이목구비 모양을 생각하면서 순서대로 그립니다. 눈 위치를 잡았을 때 눈과 눈 사이의 거리는 1개 정도, 또 눈과 턱 사이를 나눴을 때 인중이 있는데 하이앵글 인점을 반영하면 조금 아래에 인중이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분석하고 배운 걸 적용하면서 진행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걸 활용하되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는 것 뿐이에요. 구도부터 잡을게요. 먼저 얼굴의 크기를 체크합니다. 이마 끝과 턱 끝을 체크하고 얼굴의 여백을 참고하면서 타원을 잡아요. 얼굴 라인보다는 살짝 크게 잡습니다. 그 다음 원의 중심보다 살짝 위에 눈을 잡아주는데 눈의 위치는 눈 앞머리 기준으로 체크합니다. 가로선이 길어지면 틀어지기 쉽기 때문에 짧게 그었어요. 중앙에 세로선 더 그어주세요. 눈과 턱 사이를 나눴을 때 인중이 있는데 하이앵글이기도 하고 하관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인중이 그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중 바로 위에 코의 너비와 부피를 콧볼까지 감싸서 잡아주고요. 인중 아래쪽에는 입을 잡아주는데 입은 인매의 너비와 각도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윗입술 중앙과 아랫입술 중앙을 잡아줍니다. 눈의 시작점과 끝점도 체크할 건데 이 레퍼런스처럼 화장으로 눈을 커 보이게 했을 때에는 화장으로 커진 눈과 원래의 눈, 그 중간쯤으로 잡아줍니다. 사진은 자세히 분석하면 마치 점막이 2개인 것처럼 보일 텐데 그림에서는 실제 점막과 화장으로 표현한 점막이 하나로 보이게끔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그릴 거예요. 그리고 윗라인을 잡을 때에는 아이라인 각도가 꺾이는 지점을 기준해서 끝점을 잡아줍니다. 반대편 눈도 시작점과 끝점을 체크하고 눈 크기를 파악해 봅니다. 이 원을 그릴 때에는 쌍꺼풀까지 감싸서 넉넉하게 크게 그립니다. 이 과정에서 트레이싱이 아닌 모작을 할 때 원을 어느 정도 크기로 잡아야 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눈 바로 위에는 눈썹이 있는데 눈썹은 각도와 길이만 체크합니다. 눈보다 좌우로 길면서 하이앵글인 만큼 눈썹 꼬리 쪽이 올라가 보입니다. 외곽 라인도 체크해 볼게요. 관자놀이에서 입술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다가 입술 부근에서 꺾여야 하지만 하이앵글이기 때문에 입술보다 살짝 위에서 미리 꺾입니다.
다만 지금은 스케치가 아니라 구도를 잡는 중이기 때문에 바로 사진을 따라 곡선으로 그리지 말고요. 거의 직선에 가깝게 그리면서 형태를 이해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입술보다 살짝 위에서 한번 꺾어주고요. 입술 아래, 아래턱 바로 옆쪽에서 또 한 번 각도가 아주 살짝 바뀝니다. 귀는 원래라면 눈썹과 코 사이에 있었겠지만 하이앵글인 만큼 귀가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겠죠? 눈썹보다 위에 가파르게 붙어있게 그려줍니다. 귀 위쪽으로는 두상이 있겠죠? 카메라와 가까운 만큼 두상도 커 보입니다. 새로운 레이어에 목 아래도 그릴게요. 각도 때문에 목이 안 보일 때에는 쇄골 중심부터 찾으세요. 쇄골 중심을 U자로 체크하고 그 양쪽에 쇄골 라인을 잡고 목비끈을 찾아 목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목이 몸에 붙어 있는 라인을 U자로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하이앵글인 만큼 승모근도 많이 올라와 보이죠? 과감하게 올려 그려서 승모근과 쇄골 사이가 삼각형으로 보이게끔 해줍니다. 쇄골이 끝나는 지점 옆에는 동그라미로 어깨를 잡아줘요. 어깨는 약간 앞으로 빼고 팔은 뒤로 들어가고 있네요. 옷에 가려져 있지만 옷 아래쪽에 겨드랑이와 가슴까지 연결될 거예요. 또 새로운 레이어 만들고 옷이 걸쳐진 모양새도 따라 그립니다. 바로 레이스까지 그리진 않고요. 걸쳐있는 모양새만 잡아줘요. 새로운 레이어에 이번엔 목걸이가 걸쳐있는 형태까지 그려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레이어 이름을 바꿔줄게요. 앞으로 레이어는 계속 추가될 테니 헷갈리지 않게 틈틈이 바꿔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 만들고 머리카락 형태도 잡을게요. 이마보다 더 위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오고 있겠죠. 처음에는 큰 덩어리부터 봅니다. 앞머리의 길이는 눈썹보다 살짝 길게 내려오고요. 중앙 오른편에 큰 덩어리가 있고 왼편엔 그보다 작은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얼굴 바깥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뾰족한 옆머리가 있고요. 얼굴 바깥쪽에 긴 옆머리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렇게만 체크해주고 아래 세 레이어에 털 모자 모양도 잡아줍니다. 이번에도 큰 덩어리 형태감만 표시합니다. 여기까지 큰 형태를 잡으면서 구도를 잡는 순서도 복습했고요. 이 사진 자체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얼굴 구도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추고 새로운 레이어에 스케치 다시 그릴게요. 이 그리는 순서는 모작할 때와 똑같습니다. 모작할 때에도 구도를 잡은 뒤에 새로운 레이어에 다시 그립니다. 이젠 이목구비의 모양을 자세하게 그릴 텐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선을 섬세하게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아래 사진은 참고만 하는 용도로 두고 내가 아는 방식을 적용하면서 그려줍니다. 아주 작게 선만 보고 그리는 것과 사진은 참고만 하고 내가 아는 방식으로 그려나가는 건 상당히 다릅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트레이싱을 해봤다면 전자의 방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후자의 방식, 지금 방식으로 해야 트레이싱을 해도 충분히 공부가 됩니다. 브러쉬 사이즈는 너무 얇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진을 껐을 때에도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간략하게 잡아줍니다. 윗라인은 완만하게 그리되 시작점보다 끝점이 더 올라가게 해주세요. 거의 직선에 가깝게 끊어가면서 그리면 형태 잡는 게 더 쉬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에 끊어가면서 그렸고 또 선을 너무 진하게 하지 않았죠. 라인 끝쪽에는 각도가 바뀌는 아이라인 꼬리도 잡아주고 눈 앞머리에는 대각선 아래를 향하는 삼각형 근육을 생각해서 아랫라인을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그립니다. 하이앵글이기도 하고 이 레퍼런스 인상 자체가 굉장히 귀여운 편이라 아랫라인은 아주 뒤에서 갑자기 가팔라지는 것보단 살짝 둥글게 서서히 가팔라지게 해줄게요. 실제 점막 라인과 화장해서 만든 점막 라인 그 사이쯤에 그릴게요. 왼편도 윗라인을 선을 3번 정도 끊어가면서 형태를 잡는 데에 집중하며 그려주고요. 각도가 꺾이면서 올라가는 아이라인 꼬리도 따로 그립니다. 아랫라인도 끝쪽과 중앙, 앞쪽을 나눠 그려서 각도를 달리해주고요. 아랫라인 바로 아래에 있는 점막 두께도 표시해줍니다. 점막은 뒤쪽은 넓고 앞으로 올수록 얇아집니다. 윗라인 위에는 쌍꺼풀 그릴게요. 오른편은 앞쪽이 약간 떨어져 있는 아웃라인이고 왼편은 인라인에 가깝네요. 이 쌍꺼풀도 지금 당장 선이 예쁜 것보단 모양을 잡는 게 더 중요하므로 선을 살짝 꺾어서 그렸습니다. 다음, 눈 앞쪽에는 코 옆면 음영이 있죠. 눈썹 바로 아래에 있는 음영은 눈썹에서는 넓었다가 눈 앞쪽까지 내려올수록 영역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아래는 콧대가 일자로 내려오고 그러다 코끝에 물방울 모양 양옆이 동글동글하게 나옵니다. 이 모양 생각해서 코 음영이 들어갈 위치를 눈썹 아래부터 삼각형으로 아주 연하게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코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부분은 눈보다 약간 위쪽에 체크해주고요. 코 아래쪽 옆면 음영도 표시합니다. 코 아래 형태도 그릴게요. 먼저 코 끝에 정원을 그려주고 이 원의 아래쪽은 둥근 코끝, 그 양옆에 콧구멍을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콧볼에 감싸고 있게 그릴 거예요.